네, 누구를 잡아라. 예, 저 원안에 세 글자. 누굴까요? 자, 뭐 어제 이 한 사람을 향한 러브콜이 아주 쇄도했다고 합니다. 예, 그 주인공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세력들하고 싸워야 해요.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는 자유유파, 투쟁할 때 투쟁할 줄 아는 자유유파. 누굽니까 여러분? 다음에 저도 껴주세요. 우리 보수우파의 정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현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 4월이었던가요? 예,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지금은 무소속이 된 이현주 의원의 출판 기념회. 글쎄요, 김민지 기자, 뭐 보수 진영의 정말 뭐 구애 현장을 뭐 약간 방불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빈들을 보면요, 뭐 범보수 연합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또 그리고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까지 뭔가 이제 보수 우파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모였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사회를 봤던 사회자는 뭐 대선 출정식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 자, 어제 이현주 의원의 출판 기념회 그 자리를 딱 보면은 이현주 의원이 어제는 이제 주인공이었잖아요. 이현주 의원 양 옆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앉았습니다. 예.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이현주 의원은 무소속 의원인데요. 예. 양옆에 자리한 사람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였다. 예, 저희 참 한국당이 지금 이 이현주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그 자리만 봐서도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이현주 의원 있죠. 아마 이게 이분의 정치적 꿈은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그 반문 연대. 그래서 이제 그 자유파 빅텐트를 치자. 이게 이현주 의원의 행보고, 실제 아마 우리 공화당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은 이 반문연대를 상당히 비판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부터 바른미래당까지 자유파의 빅텐트를 치보자. 이런 이제 의도 꿈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앉은 거는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이현주 의원이 상당히 사법연수원 때부터, 그 당시 사법연수원생이 600명이에요. 네. 근데 황교안 대표가 눈에 띄는 사람이 2~3명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현주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뭐 친분 플러스 자유파 연대. 그래서 이게 다 참여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수가 박 의원님 네. 110명이더군요. 네. 110명. 그 한국당 의원이 저 이현주 의원 저 출판 기념회에 한국당 의원이 몇 명 왔는지를 보니까 22명이 왔답니다. 현역 의원이. 그럼 110명에 22명이면 한국당 소속 의원의 5분의 1이 이현주 의원 출판 기념회에 모인 거예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이현주 의원의 경력을 돌이켜 보면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네. 이른바 이제 합리적 보수 중도라고 할 수 있는 뭐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지금 이제 무소속이 하나 한국당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현주 의원의 경력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보기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이제 물론 정치 신인은 아니지만 영입의 느낌도 일정하게 있고, 예. 그래서 한국당 차원에서는 뭐 즉시 전력감으로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어제 이제 출판기념회에서 많은 한국당 의원들이 저 자리에 참석해서 예. 축사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정작 이현주 의원은 아직까지 한국당 입당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아하. 어떻게 보면 장외에서 좀 더 본인의 몸집도 키우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보수 빅텐트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반문연대라고 하는 그런 틀로 모을 수 있는 세력들을 모아서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민지 기자. 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축사하는 데만 뭐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한국당 이현주 의원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뭐 노골적인 찬사까지 보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빈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내빈 소개하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축사만 해도 1시간이 걸렸습니다. 찬사를 어떻게 보내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얼굴도 예쁘지만 일 진짜 야무지게 하니까 예쁘시지 않으십니까? 단호하게 싸울 수 있으려면 반분연대 큰 틀 아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국회의원들 많이 오신 까닭은 이현주 의원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막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이다. 걱정 말고 오시라. 저는 김 교수님 궁금한 게 자유한국당이 왜 저렇게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현주 의원을 영입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한국당 의석수가 제가 11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0명이나 111명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왜 한국당이 저렇게 이현주 의원에 공을 들이는 겁니까? 일단 그 이현주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이제 보수의 아이콘 많이 보수의 이야기가 아이콘. 됩니다. 그리고 예.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발언, 그다음에 그때 현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수 우파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황교안 체제를 하더라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의 몸집을 키우는 데는 이현주 의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예. 좀 탐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영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잘 보시면 사실은 또 조금 저는 좀 냉정하게 본다면 예. 오랜만에 큰 장에 섰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와서 얼굴을 드민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출판기념회에 한 20여 명 정도 현역 의원이 오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와요. 대부분 그 정도 옵니까? 제가 현역 의원이면 그 정도 안 오겠습니까? 박 의원님도 현역 의원인데 자기 동료 의원이 출판기념회인데 안 오겠습니까? 그 정도 옵니다. 근데 이제 쟁쟁한 이제 좀 리더급 인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대표나 뭐 끄는 원내대표 것이고 나오고. 요즘같이 지금 또 여야 간의 정쟁이 심한 상황에서 보수나 우파들이 다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섰기 때문인 것이지 그 이상의 큰 의미는 제가 볼 때 부여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좀 냉정한 평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현주 의원도 이 출판기념회 때 직후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입당을 진실로 원하는 사람 내가 볼 때 김문수 지사 같다.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는 대놓고 입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나 이 나경원 대표나 칭찬은 하지만 입당이라는 이야기는 공개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영입 단계나 이런 게 아니고 반문연대라는 큰 텐트에서 이현주 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치가 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보자는 정도의 덕담 나누기가 아닌가. 예. 저는 그 정도로 여기 말씀하신 패널 분들보다 조금 그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이 이제 뭐 내년 총선에 이현주 의원도 출마를 하게 될 텐데요. 본인의 출마와 관련해서도 어제 출판기념회에서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잠깐 듣고 오실까요? 제가 어디를 출마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들 반응으로는 서울 종로가 2등, 그다음에 영도 중구가 2등 부산, 그다음에 경기 고성호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 서울에 출마할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혹시라도 괜히 막 홈을 튈까봐 제가 말씀드려요. 이건 아니니까. 네, 이현주 의원이 일단은 서울에 출마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 지역구가 어디죠? 지금 이게 광명이죠. 아, 광명입니까? 지금도 어쨌든 서울은 아닙니다만, 예, 서울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 우리 서 변호사께서 뭐 이현주 의원하고 통화해 보셨다고요? 옛날에 이게 직접 만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예. 한마디로 이게 이현주 의원이 지금 정치인 중에 상당히 유튜브 구독자가 제일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인지도가 높은데 제가 보기 출마 지역은 대항마에 따르게 누가 대항마가 되느냐? 결국에 조국 수석 있죠. 이분한테 이게 좌우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국 수석이 부산 내려온다. 네. 그럼 이게 거물급길 빅매치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현주도 부산 영도로 내려갑니다. 그러게 만약에 조국 수석이 출마 안 하면 네. 그럼 이게 이현주 의원이 부산에 가는 거는 이게 그 흠지가 아니고 양지. 이건 이게 명분이 없어요. 네. 따라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조국 수석이 부산 출마하면 이현주 댁이 부산에 가고 아니면 이게 그 지금 지역 광명이 더 흠지잖아요. 지키지 않을 거를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김민지 기자, 어제, 이현주 의원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낸 건 뭐 일종의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었다는데 뭐 어느 당이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공화당의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왔잖아요. 이현주 의원을 모시려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보수우파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어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문종 대표가 축사를 시작할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퇴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홍문종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죠. 대표님 제 말씀 좀 듣고 가시죠. 안 바쁘시. 글쎄요, 박 의원님. 지금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문종 의원이 이제 축사를 시작하니까 황 대표가 이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양당의 뭐 좀 신경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일정이 있어서 이석을 했다고 하는데 예. 앉아서 그 얘기를 듣기에 껄끄럽기도 했죠. 또 장외에서 우리공화당이 최근에 집회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도 하고 얼마 전에 그 이승만 전 대통령 이 길 행사장에서는 우리공화당 의원들한테 약간의 공변도 황교안 대표가 당원들한테 당했잖아요. 뭐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뭐 축사 듣고 앉아있기가 조금 좀 껄끄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저것도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냉정하게 보면 그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 자리에 이미 대부분의 의원들은 축사하고 다 떠났어요. 황교안 대표 떠날 때는 지금 현역으로는 백승주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뭐 홍문종 대표가 이야기를 듣기가 지금 불편했다면 그 전에 다른 의원들 같이 떠났으면 되는 쪽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들이 우리 박 의원님도 국회의원 해보셨습니다만 바빠가지고 축사하고 되게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게 이제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 앉아야 되는 자리에서 좀 순서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저렇게 농반 진반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 뭐 우리 역시 정치 데스크에서 저런 화면을 잘 포착을 해서 재밌게 잘 꾸며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글쎄요,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공화당의 존재가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픽 화면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발표된 정당 지지율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된 조사가 그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좀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30.3에서 27.1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은 7월 2주차 때 1.8에서 3주차, 그러니까 최근 발표된 거 보면 2.4, 0.6%포인트가 올랐는데 서정해본에서 보시기에는 좀 우리공화당의 2.4라는 저 지지율이 좀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한 게 상승세죠. 상승세입니까? 예. 처음에는 이게 그 3번 여론조사 했는데요. 예. 처음에 1%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8%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2.4%인데 뭐 제가 보기에 앞으로 그 상승세가 상당히 더 지속될 걸로 보이고 저는 이게 정의당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요.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보면 보수하고 이게 진보를 봤을 때 가장 보수 쪽이 우리 공화당이고 진보가 이제 정의당이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한국당과 민주당이 있잖아요. 정중앙에 바른미래당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본 보수가 상당히 진보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지지율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해서 최악의 7, 8% 정의당 수준 예상해 봅니다. 하필이면 오늘 또 그 서정호 변호사 옆에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공화당 고문 변호사서 그런지 굉장히 좀 우리공화당의 여론조사 최근 추이를 의미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의 여론조사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아예. 이제 이렇게 잡히고 민주평화당 지지율을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공화당의 그 당원들, 내지는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시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일 것 같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보다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추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으로 굉장히 신경 쓰일 수도 있어요. 야. 지난 총선에서 네. 1% 미만의 지지율로 이 당락이 결정된 선거구가 13개나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 선거구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공화당 지지율이 저렇게 나와서 저게 총선까지도 저런 지지율이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상승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선거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특히나 지난번에 그 창원 재보궐선거에서 맞아요. 당선된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낙선한 한국당 후보 간의 표차보다 당시에 대한애국당 후보가 얻은 표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애국당 표가 승부를 갈랐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어쨌든 이 상황 관리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뭐 그런 해석들 좀 나눠봤습니다.